독수리가 사람을 죽였어. 알겠으니까 됐고요. 오늘 파수꾼 해야 돼요. 파수꾼.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아시죠? 좀 어린. 아 시끄러워. 못생긴데 머리도 찐따같이 잘라가고 머리를 그러고 다니까 중학생한테 욕먹고 다니는 거야 니가. 이걸로 전해였어요. 전에도 중학생한테 욕먹었다며? 근데 김강민 대답이 리얼이던데. 아 학원 늦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정도의 한 남자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 머리. 알겠어요. 내신해야 되니까 다시 문학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야 그러면은 시존의 편 들어가는 거고 파수꾼 현대 국갈래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생규장전 고전 소설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냥 문학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국갈래는 너네들 1학년 때 도키도키 마이 라이프 그거 하고 나서 처음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겠지?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극갈래도 문학의 네 갈래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뭐 있는데 극갈래는? 이거 또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거 너네 저번 시험 범위 있었잖아 시나리오가. 열릴 것이 있었잖아. 그래서 거기는 영상 찍으려고 만든 거였고 이거는 연극할 때 쓰는 연극용 대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희국이 오늘 하게 될 파수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져 있는 거 3요소는 1학년 때도 했을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대사, 지시문, 해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해설은 너희들이 여기 파수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없냐? 없다. 왜? 해설은 언제만 나오니까? 처음. 제일 첫 도입부에만 나와야 되는데 파수꾼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지. 여긴 다 앞부분 줄거리로 끝나져 있잖아. 그러니까 해설은 만날 수가 없고요.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거는 해설처럼 보이는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무대 지시문일 거예요. 행동 지시문. 그리고 대사, 해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해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무대 지시문은 무대의 세팅을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나리오랑 희곡을 할 때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머릿속에 그 장면에 무대 위에 지금 누가 올라와 있고 누가 올라와 있지 않은가 어떤 소품이 올라와 있고 어떤 소품이 올라와 있지 않은가 요거를 너희들이 대본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대사는 뭐 다 아시죠? 대화 있을 거고 너랑 나랑 대사를 주고받으면 대화고 혼잣말하면 독백이고 혼자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나의 내면 심리를 대사화했어. 방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방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파수꾼에서 방백은 확인할 수가 없다. 방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 지시문은 무대 세팅을 얘기하고 행동 지시문은 뭐 연기 지시사항 이게 될 거고요. 대사는 뭐 대사나 그러니까 해설은 확인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극갈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서사갈래랑 많이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 극갈래는. 그래서 극갈래와 서사갈래 차이점이 뭐냐? 서사갈래 뭐 있대? 소설. 또 소설. 설화, 민담, 신화, 전설 다 서사갈래에 들어가요. 서사갈래에서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건 인물. 서술자가 있어야 되고 서술자가 있고 없고가 극갈래와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옆에 극갈래 밑에 옆에다가 단막극, 풍자극 거기 써져 있을 거거든요. 단막극, 풍자극 옆에다가 서술자가 없다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서술자가 없다라는 게 되게 너희한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왜? 내면 심리를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뭘로 보고 판단해야 돼?
대사와 행동을 보고 때려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게 이 극갈래예요. 서사갈래는 설명충 같은 서술자가 등장을 해서 다 이 새끼 이래서 이래,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서술자가 없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라? 그러므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보고 때려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써있냐, 과거형으로 써있냐? 읽어보시면은요, 촌장하고 그냥 우리 구어체 일상 말투로 대화를 하고 주고받잖아. 당연히 연기해야 되니까. 현재형으로 써나 과거형으로 써나? 현재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현재형의 문학이다. 뭐 이런 얘기는 1학년 때도 했던 거고 애지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사갈래는 뭐 서술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극갈래에는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거 얘기를 할 게 아니라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고 파수꾼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제목부터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파수꾼이 무슨 뜻이냐? 그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지키냐 근데? 사람들을. 사람들을 지켜 여기서? 예. 아닌데? 정권을 지키지 않아?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 원래 뭐 사회를 지키거나 특정 대상에 수호해주는 의미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극에서의 파수꾼은 뭘로만 등장을 한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돼요. 권력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파수꾼의 의미입니다. 뭐 그 정도 얘기고요. 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딥하게 다루는지는 이거 보면 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장수형 반인 사람 꽤 많네. 촌장이 1인 다역을 할 텐데 1인 3역을 하잖아. 1인 총 해설자, 촌장, 그 다음에 식량 운반인까지 총 3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극이랑 현실은 다르다는. 낯설게 하기 기법, 서사극의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네. 그래서 일부러 관객의 몰입도를 떨어뜨려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극을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했겠네. 그러면 식량 운반인과 촌장이 동일 인물로 설정된 건 독재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여기까지는 안 했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는 알겠네요. 자, 그래서 파수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옆에 단막극, 풍자극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옆에다 실험극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실험극, 서사극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사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볼 때도 너희들은 희곡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지. 다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그게 사실주의 극이냐 서사극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전통주의 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사극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전통주의, 사실주의 극과 반대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니까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극을 왜 보냐? 극 왜 봐? 일단 재밌으려고 보겠지. 니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대답은 그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극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시는 화자의 시적 정서의 내면 세계에 공감하라라기 하고 싶으니까 그걸 쓰는 거잖아. 서사는 인물들의 갈등과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 서사는
서술자가 빠지면서 인물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진다. 방금 얘기했지? 인물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되면은 너희들은 그 극을 보면서 인물한테 자꾸 뭐 하게 되냐?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인물과 점점 동화가 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인물이 대신 해줬을 때 뭘 얻어? 카타르시스라는 거를 얻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게 어떤 극? 사실주의 극. 그러니까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세계를 가상으로 꾸며내서 거기에 등장인물이 하는 행위에서 와 개쩔어. 마동석이 맨날 김무열 패고 이런 걸 보면서 유찬이는 마동석을 못 때리잖아. 그리고 너는 뭐 이렇게 누구냐? 1편 장첸 같은 사람 나오면 바로 칼 맞고 죽을 거 아니야.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 하지만 마동석이 그 나쁜 놈을 때려잡는 걸 보면서 나도 뭘 느껴?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게 이게 원래 그게 목적이라고요. 하지만 서사극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몰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 극은 관객의 몰입도를 올리는데 몰입을 엄청 올려줘요. 하지만 서사극은 관객의 몰입도를 떨어뜨려요. 시끄러워. 왜 이렇게 할까? 뭐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인물보다는 주제에다가 집중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네들이 이 파수꾼을 보면서 이거 다 학교에서 했지 정원아? 파수꾼 다 했지? 혹시 감정이입이 되니? 누군가한테 여기 몰입이 돼? 아 나도 파수꾼 다처럼 권력에 개가 되어서 딸기를 같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잘 안 든다고. 일부러 사람 이름을 다 뭘로 해놨어?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사람 이름으로 안 넣은 이유도 일부러 몰입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장치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부른다고.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거를 통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만들어요.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는 서사극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의 그게 주제의식이 그럼 뭔데? 파수꾼의 주제의식이 뭐였냐? 파수꾼의 주제가 뭔데? 뭐 권력자의 비판, 권력 뭐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로 낯설게 하기 외부로 쓴 겁니다. 이강백이 쓴 소설들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서사극으로 많이 구성을 해요. 혹시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문학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도 되게 실험극인데 남자랑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결혼을 할 상대로 맞선을 봐. 그래서 여자가 근데 되게 속물이야. 남자 차가 벤츠가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맞선 자리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직업이 뭐야? 전업 사기꾼이야. 그래서 이빨을 개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하는 게 이강백의 결혼이지.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적인 결혼 풍습을 비판하기 위한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실험적인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실제로 관객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저 이거 좀 빌려주세요.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을 잰 뒤에 2분 40초 후에 저는 이걸 돌려드릴 거예요 하면서 관객들이랑 직접적인 소통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게 몰입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조건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강백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건 실험극의 특징이고요. 서사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사극은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되냐? 낯설게 하기 기법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파수꾼에서의 낯설게 하기. 아이고 씨, 낯설게. 어떻게 만드냐? 관객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면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했지? 일단 사람 이름을 다 가나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이름을 안 만들어줘.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 두 번째, 뭐하니 얘? 1인 다역 시켜버리지? 촌장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주면 너네들이 보면서 처음에 극이 시작할 때 해설자로 나왔던 사람이 잠깐 있다가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촌장으로 나왔다가 좀 있다 보니까 옷 갈아입고 신랑 운반인으로 나와. 몰입이 돼 안 돼? 그게 몰입을 일부러 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인 다역 시키는 것도 낯설게 하기 기법이고요. 1인 다역 이 정도 한자 써도 되지? 재현이 알아볼 수 있지? 아 되지? 자, 세 번째, 뒷부분 가면은 마을 사람을 누구로 처리하니? 관객들을 마을 사람으로 처리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 관객을 마을 사람으로 설정하는 것도 낯설게 하기 기법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 조건이 조금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 하나가 더 맞물려서 들어와. 얘들아, 희곡은 제약이 많아져. 제약이 엄청 많지. 등장인물 수도 한 무대 안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해봤자 6명 넘어갈 수가 없어. 좀 큰 극장이라고 해봤자 무대 사이즈가 이 교실만 할 거야. 그러면 뒤에 막 무대 장치들이 있으니까 해봤자 여기서 연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이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줄 수가 있냐?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파수꾼은 여기 형식적으로는 여기에다 집중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낯설게 하기 기법이 무조건 나올 거고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마. 그러면 파수꾼 할 필요가 없어. 낯설게 하기 기법 안 물어볼 거면. 자, 그러면 파수꾼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 외제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필 또 오랜만에 정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난감하네요. 이유찬 좋아 죽는다. 이유찬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 해봤자 뭐 준환이밖에 더 보겠어? 유튜브에 공개로 올릴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작품이 발표됐던 시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아마도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낼 거면 외제적인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기 해가지고 시대적인 배경 상황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에 주로 집어넣는 것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이거 언제 나온 작품이라고 가르쳐줘? 장수영. 1970년대인데 정확히 따지면 1970 몇 년? 4년에 발표가 됐어요. 1974년 작품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누가 집권하고 계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집권을 하고 계셨던 시기이고요. 2년 전에 뭐가 있었게? 1972년에 5.16 기사본가. 아니에요. 유신
개헌이 통과되는 게 1972년이에요. 유신 개헌. 아 역시 관심이 많죠 정치에. 저요? 누가 유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동우가 제가 유신이 뭐니? 유신이 뭐?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유신 개헌의 내용이? 종신제 대통령이 이미 통과가 다 끝난 상황이다. 1974년이면 박정희가 자기가 노망이 나든 치매에 걸리든 뭔 난리가 났든 간에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개헌을 시킨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미 독재 정권이 완성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강백은 이걸 지지하는 걸 썼을까?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실려 있지가 않았겠지.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작품이 어떻게 교과서에 실려요? 반대하는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을 거예요. 유신은 유신독재라고도 부르고요. 1972년에 유신독재가 통과가 돼서 74년에 이 유신을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에요. 이걸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비판을 할 때 촌장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박땡희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과연 이강백이 온전한 목숨으로 제 명예 죽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 아마 잡혀서 저기 갔겠죠? 남영동 지하실 같은 데에서 이제 코에 설렁탕도 좀 넣고 얼굴도 물에 잠깐 이렇게 적셨다 뗐다 이렇게 해보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신 좀 들었으면 소화 잘 되게 전기도 좀 흘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명이 못 죽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어? 대놓고 얘기를 못해. 우화적인 방법을 일부러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화적인 방법을 썼다. 우화적 기법이 무슨 뜻이게? 돌려 말하기예요. 돌려 말하기. 알았어. 이 말도 맞아.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돌려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돌려 말하기의 방법이 인간의 사회를 동물의 사회처럼 바꿔서 얘기하는 뭐가 있냐? 이소무화가 있다. 이소무화.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거나 정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동우 같은 친구들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든지 1984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동물로 다 많이 표현을 해요. 돼지 뭐 이런 걸로 나온다고. 독재자. 일단 작가를 보호하는 장치도 되고요.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줄 수 있어? 풍자적인 효과가 올라가요. 풍자의 효과가 올라가. 풍자가 뭐야? 유철이를 보세요. 트랜스젠더 아님. 풍자는 비판하는 거죠. 비판 효과를 올려줄 수 있어. 그래서 우화적 기법을 사용을 했다. 자, 풍자적인 건 당연할 거고요. 교훈적인 얘기도 당연할 겁니다. 뭐 상징적인 소재는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양철북, 망루, 도끼, 딸기, 뭐 이리떼, 흰구름 등등등등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것들이고, 망루 이건 뭐 그냥 배경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거 장수영이 파수꾼 가나가 진실을 안다고 했음? 모른다 그랬음? 안다고. 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 대답이 다른데? 프로로 그냥 넘어갔어? 제가 잠결에 들었어요. 네 말은 안 믿어. 근데 저희 쌤은 안다고 했어요. 안다 그랬어? 아니, 저희 쌤도 안다고 그래. 너희 쌤 뭐예요? 이게 이거 뭐 여튼 두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틀린 게 아니라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파수꾼 가나가 이 진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우매한 대중으로 상징이 될 거고, 파수꾼 가나가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된다면 얘네들은 진짜 진정한 권력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도 파수꾼 가나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왜냐?
망루 위에 올라갔다라는 건 이미 모든 사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거든.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파수꾼 다가 개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아이 네가 지금 아파서 그래 아니면 어려서 그래 너 쫄았구나 너 중학생한테 쫄아가지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개관에도 파수꾼들의 위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잠깐만 쳐보세요. 일단 나는 요 책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안단 얘기다. 제재 부분에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립된 허상이라는 걸 파수꾼들도 알아. 그렇지만 공개를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게요. 자, 진실을 향한 열망은 파수꾼 다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얘 어떻게 돼요 결국에? 토사구팽 당하죠? 토사구팽 당해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위협과 회유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기도 마을 주민들이 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 하잖아. 아 제가 조금 아파서 그랬어요 라고 구라를 쳐버린다고. 그래서 얘도 결국에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그리고 있다. 내가 말한 진정한 파수꾼은 권력의 하수인 유신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뭐 정치 얘기는 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영상을 하루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말 애지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부산 마산에서 학생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부마 항쟁이 일어났잖아. 그 부마 항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를 놓고서 이제 중앙정보국장 김재규와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과 이제 각 학계에서 심수봉을 부른 상태에서 술을 드시다가 술 먹다가 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차지철이 탱크를 몰고 가서 대학생들을 싹 다 밀어버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김재규가 너 이 새끼 너무 건방져 빵빵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한테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빵 쏘고 그렇게 돼서 김재규는 잡혀가고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서울의 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사 담당자가 누구로 됐다? 전두환으로 됐다. 그리고 전두환이 거기서도 대사에서 나올 텐데 내가 이렇게 집권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다? 모든 정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가 누구한테 있어요? 촌장한테 있어요. 모든 정보가 촌장한테 있다.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좀 빈 공간에다가 제가 미리미리 그냥 얘기를 다 하고 진도를 빨리 뽑으려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촌장의 1인 다역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설자이기도 하고요. 운반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해설자와 운반인이 상징하는 역할이 있거든? 어떤 역할을 상징할까? 언론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식량 운반인이 여기 망루랑 망루 뭐 님들 곧 가실 거잖아요. 갈 사람들 많잖아. 황야의 망루와 마을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여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 거리가 있으니까 정보가 소통이 안 되지.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소통시켜줘? 운반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소통을 해준단 말이야. 정보를 서로한테 나눠줘. 근데 이거를 촌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독재 정권이 뭐까지 다 가지고 있다? 언론기관까지 이미 장악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낯설 이야기 기법도 당연히 되고, 혹은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그게 제한을 조금 열어주기 위해서 인물수가 제한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독재 정권의 언론 장악을 얘기하고요. 첫 번째 효과가 이거라고 했으면 두 번째 것도 써줄게요. 뭘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 수를 늘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낯설 이야기 기법. 낯설 이야기 기법.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는 게 촌장의 1인 다이어 요거의 얘기고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촌장의 말하기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화작 있지. 너네 어차피 3학년 때 정원아 혹시 언매 생각 있니? 언어와 매체 생각 있어? 그러면은 뭐 언매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언매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너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맞죠? 문법이 훨씬 편해? 문학보다? 근데 화작은 그냥 성지구 기준 언매반이 2개밖에 안 나와요. 전교 1등만 1등급이라는 거야. 화작은 지금만 봐도 1대 몇 명이냐? 애들 5. 우리 1대 9인데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등급 따기가 생각보다 화작이 쉬워요. 쟤네들이랑 같이 시험 보는 게 편하지 않겠어? 김강민 같은 애들이랑 시험 보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이거 조회수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네? 재수 없게? 가만히 있는데. 100점이다 이거야? 네? 100점? 정신이죠? OMR 체크를 그렇게 하는 거는 1승 1대 마지막 기회를 넌 날려버린 거야. 자, 춘장의 말하기 방식이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화작이랑 엮어서. 첫 번째, 하수꾼 다에게 뭐부터 시작하니? 일단 뭐부터 밑밥을 깔아? 위협부터 한다.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냐? 은근한 공포심을 자꾸 만들어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도끼랑 막 망치랑 들고 지금 일로 오고 있대. 근데 파수꾼 단은 여기서 되게 어리숙하게 설정이 돼서 도끼요? 왜요? 이 지랄한다고. 위협을 하는 수단이 공포심을 유발해요. 그 다음에 회유하죠. 어떤 식으로 회유하냐? 같이 비밀,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은폐를 같이 해주는 걸 도와주면 뭐 주겠다? 딸기를 주겠다라고 금전적인 회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 다가 자기 말에 자꾸 안 넘어가니까 뭘 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켜요. 합리화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촌장은 되게 뭘 잘하는 사람? 가스라이팅을 애지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근히 협박했다가 착한 척했다가 다시 합리화했다가 결국 내 말을 들어야 이 마을이 안전하고 질서를 세울 수 있고 단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 얘기는 그만할래요. 일단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 독재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특히 군부 독재가 제일 잘하는 거. 너희들을 어떻게 통제하는 걸 좋아해? 공포심으로 통제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문건에 나와 있어요. 특정 정권이 집권당이었는데 질 것 같으면 이제 총선이나 대선에서 질 것 같으면 귀신같이 누가 도발을 해주는데 북한이 신기하게 그때쯤 되면은 천안함 도발이라든지 포를 쏴주던가 연평도에다가 폭격을 해주는 방식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 정권이 북한에다가 돈을 쥐어주고 사주했다라는 증거가 남아 있어요. 다 대충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북한의 도발이 여기에서 뭘로 상징이 되냐? 양철국으로 상징이 된다고. 양철국.
양철국의 역할이 사이렌의 역할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은 곧 사이렌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공포심을 유발하는 촌장의 통치 방식이 있다. 그래서 본문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이제 본문을 가서 할게요.